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늘 강의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박수에 약간 좀 중독이 되거든요. 사람이 이래 무대에 서면 처음에는 두렵지만 자꾸 서면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꾸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선생님 2014년 16년 7월 10일 영초사 제4기 4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췌장 초음파 스캔하고 췌장 질환의 초음파 진단이죠. 우선은 강의를 잠시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스캔법하고 병리를 기초로 하는 초음파 영상이 요 분야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는 췌장 초음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리트로페리토널 오간에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요. 초음파로 스캔하기가 좀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에 췌장 앞쪽에 소화관 가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췌장 우리 초음파 검사는 우선 질환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췌장을 끝까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췌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병변이 있으면 병변이 있다 하는 것만 찾아도 췌장 초음파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무슨 질환이냐는 CT하고 MRI가 해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CT, MRI 하기 전에 초음파로서 어떻다 하는 정도로 기본은 그건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췌장의 아나토미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병리학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췌장은 우리가 구조로서는 이렇게 돼 있죠. 초음파상 구조로 아나토미로 이런 여기 이제 아orta고 여기 버테브라 바디, 여기 IVC, 여기 SMA입니다. SMA. 그 다음에 여기 게스로 두오데날 아트리, 그 다음에 CBD,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SMV죠. SMV를 가지면 실제로는 SMV가 아니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SMV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여기 헤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내기고, 여기 원시네이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닥트가 P 닥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올타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쪽을 바디, 테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췌장의 초음파 아나토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췌장의 병리 마이크로스코픽을 아나토미를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췌장은 우리가 엔도크라인하고 엑소크라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크레아 주스를 만드는 게 에시나입니다. 에시나. 여기 에시나 이렇게 에시나의 세포죠. 에시나에서 이제 판크레아 주스를 만들어지면 판크레아 닥터를 해가 여러 판크레아 닥터가 합쳐가지고 이제 결국은 메인 판크레아 닥터 주체관으로 가게 됩니다. 주체관으로 가게 되죠. 네, 주소 판크레아 닥터죠. P 닥터. 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는 엔도크라인 그레인드가 있죠. 엔도크라인 그레인드는 랑그한스 아일랜드죠. 랑그한스 아일랜드 세포가 이렇게 베타 세포 인슐린 만들고 내분비 세포죠. 랑그한스 아일랜드 엔도크라인 그레인드죠. 내분비, 자 내분비 외분비들, 그 내분비 기관하고 외분비 기관이 같이 있는 장기죠. 여기 랑그한스 아일랜드는 이 캐피를 혈관으로부터 플라스파를 받고 또 나오는 호르몬을 혈관으로 또 보내주죠. 조금 춥지요?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크레아스에서 병변이 생기는데 병변의 이제 패솔로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크레아스의 질환에서는 우리 미만성 질환하고 종괴성 질환, 고형 종괴성 질환, 낭성 종괴성 질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네,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급성췌장염,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급성췌장염. 급성췌장염의 생기는 병리적 메커니즘은 크게 나눠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판크레아 덕트가 옵스트럭션 되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CBD에 생긴 스톤이 판크레아 덕트하고 CBD가 만나가지고 판크레아스에서 두오데듐으로 들어가는데 판크레아 덕트가 무슨 원인에서 옵스트럭션이 되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이가 엔자임이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 옵스트럭션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폐쇄, 폐간의 폐쇄.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에시나에 직접 인저리를 주는 거죠. 인저리. 이제 예를 들면 이스케믹 인저리라든지 톡식 인저리든지 톡식. 그래서 바로 하늘의 닥터에서 막히가 그런 경우 또는 에시나에 직접 우리가 톡식이나 이스케믹 인저를 주면 하여튼 원인은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죠. 여기 있는 판크레아스에 있는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되죠. 원래는 판크레아 주스가 안에 있는 판크레아 에시나에 있는 그 소화액이 그 효소가 액티베이션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액티베이션 돼가 결국은 판크레아스의 오토 다이제션을 일으키죠. 판크레아스 주스가 자기 판크레아스를 그걸 네크로시스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그 파렌킴을 디스트락션 시키고 베스를 럽처시키고 브리딩 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판크레아스 주위에 있는 그 팻을 네크로시스 되겠죠. 그럼 결과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되죠. 판크레아스가 붓게 되고 판크레아스에 붓게 되면 에데마토스 체인지가 되면 우리 판크레아스의 에코는 왜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물이 그렇죠. 스웰링 되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주스가 바깥으로 나와가 판크레아스 주위에 프루이드가 보이죠.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판크레아틱 애시드에서 나오는 판크레아스 주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판크레아스 주스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파이브러스가나 패트가 와가지고 덮어 싸게 되죠. 그게 바로 슈도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췌장염은 이제 이 슈도시스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남는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러면 슈도시스트 왜 안 없어지고 계속 남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판크레아 닥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스가 판크레아 주스가 나와가 슈도시스 생기도 흡수가 되지 않나요? 흡수가 되는데 판크레아 닥터에서 끊임없이 판크레아 주스를 공급해 주면 없어서는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 닥터는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판크레아 닥터에서 원인이 판크레아 닥터의 옵스트럭션 같으면 판크레아 닥터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스케믹이나 톡식 체인지 같은 거 판크레아스의 스웰링 때문에 판크레아 닥터가 오히려 컴프레션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판크레아스 안에 네크로시스나 압세스가 생기면 판크레아스 안에 저에코 병변이 생기겠죠. 아네코익 내지 저에코. 이제 병리를 이야기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됐죠. 예. 그 다음에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습니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메커니즘이 두 가지입니다.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리커런트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생기는 메커니즘이 있죠. 그러니까 어큐트 엑사세르베이션 없이 파솔로지가 크로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메커니즘이 만성췌장염이 메커니즘은 이거는 닥터에서 대부분 오리지되죠. 우리가 이제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고 판크레아 닥터가 있는데 여기에 옵스트럭션 P 닥터의 옵스트럭션이 폐쇄가 되면 결국은
판크레스의 에시나이가 셰프가 오게 되니까 프레튼 아트로피 에시나이 셰프가 아트로피를 일으키죠. 아트로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판크레 덕트는 늘어나죠. 판크레 덕트가 피닥트 딜라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피닥트 안에 결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파이브로시스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있죠.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죠. 판크레 닥트가 늘어나고 체관 안에 결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췌장 실질의 아트로피가 되고 그 다음에 췌장 실질의 스케아도 생기죠. 그리고 췌장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췌장염의 메커니즘은 질환의 시작은 덕트에서 오리진되는 거죠. 덕트에서. 요거는 덕트에서 오리진하기도 하고 바로 베스큘러나 그 아시나에 직접 인절을 조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췌장염도 슈도시스트가 생기는 수가 많죠. 근데 만성 췌장염은 덕트에서 오리진했기 때문에 랑가한스 아일랜드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엔도크라인 그랜드하고 엑스크라인 펑션이 어느 게 먼저 떨어지느냐 하면 엑소크라인 그랜드의 펑션이 먼저 떨어지고 엔도크라인 그랜드는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방에서 아주 심해가 파이브러시 심해지면 엔도크라인 그랜드도 디스트랙션 되고 파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 판크레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에시나이가 아트로피 되어 있는데 랑가한스 아일랜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스포밍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한 종류인데 이 판크레타이티스가 이제 포칼하게 생기는 거죠. 포칼 특히 헤드 같은 데 생긴다면 이렇게 포칼하게 판크레타이티스 생기고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성 병면이 생기고 문제는 이제 판크레 닥트도 딜라테이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크레 캔서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캔서의 감별점은 요 메스 종괴형 안에 판크레 닥트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페네트레이팅 닥트 사인을 판크레 캔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판크레 덕트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덕트를 옵스트럭션 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오토임뮨 판크레타이티스 있습니다. 이거는 동양인한테 굉장히 많죠. 특히 중고년 남자들한테 많은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환자가 덜한 페인이 있어가지고 있고 존디스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좀 옛날에 초음파나 CT를 이 병을 보는 분은 보니까 판크레아스가 커져 있고 존디스가 있고 판크레아스 커진 부분이 저역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판크레아 캔서다 이렇게 오인해가 막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노인 경우에는 막 집에 가십시오. 그런데 3개월 후에 와가 멀쩡하게 해가지고 귀신이 왔느냐 그게 아니고 오토임뮨 판크레타이티스죠. 오토임뮨 판크레타이티스는 자기 면역성 췌장염이죠. 요거는 질환의 메커니즘이 베스큘러 오리진이죠. 베스레스 혈관성이죠. 혈관에서 그 림포사이트하고 플라스마 셀이 나와가지고 오토임뮨으로 판크레아스를 디스트랙션하고 이디마토스 체인지하고 염증을 생기는데 요거는 어디서 주로 많이 생기냐면 에시나에서 데미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판크레아스 덕트 주위에 인플레메이션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시나를 건드리지 않고 판크레아스 덕트를 주위를 체관 염증의 림포그하고 플라스마셀이 나와가지고 주로 염증을 일으킨 게 체관 주위의 염증을 일으키죠. 주위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고 염증 섬유화를 시키죠. 파이브로시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체관 주위 염증에 체관이 컴프레션 되어버리죠. 컴프레션 되고
체간 주위에 저에코 병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헤드 부분에 생기면 이 병은 콜란자이티스를 잘도 스크레르진 콜란자이티스를 잘 동반하죠. 그렇게 되면 존디스가 생기는 거예요. 존디스가 생기는 오토임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존디스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이 오토임문의 염증 때문에 이 CBD를 컴프레션하는 것도 있고 또 CBD 자체가 스크레르진 콜란자이티스를 이렇게 보죠. 그래서 CBD가 월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이 되니까 판크레아스는 이제 CBD가 딜라테이션 되고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생깁니다. 그럼 환자가 이제 이게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되는데 스웰링 되는 모습이 마치 소시지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조간 게 소시지를 이렇게 굽어대죠. 스웰링 되고 주위에 플루이드는 보이지 않지. 이건 판크레아스의 주스가 디스트락션 오토 다이제션이 아니고 판크레아스의 덕터 주위에 인플레메이션 이거죠. 이런 소견이 보이죠. 이 질환은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아주 레미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크레아 캔서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하고 어큐트 크로닉 오토이뮨 판크레아스 메스포밍 판크레아타이티스 질환 메커니즘을 알으셨죠. 다음에는 고형 종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형 종계는 우리가 췌간암,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췌장암의 대부분이 췌간에서 생겼거든요.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길 캔서입니다. 그럼 90%, 95% 이상이 췌장암이 췌간암이죠. 그 다음에는 랑그한스에 생기는 종양이 신경내분비 종양, 엔도크라인 튜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애신하에 생기는 종양이 있습니다. 선방세포 여기에 종양이 생기는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림프종, 전이암이 있고 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고형 가유두상 종양, 솔리드 슈도 파피르리 튜머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형 종양. 고형 종양에서 첫째는 췌간암입니다. 판크레아 덕트에서 생기는 종양. 그러면 췌간암은 어디서 생기냐? 큰 췌간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췌간, 스몰 판크레아 덕트. 여기에서 판크레아 덕트 캔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췌간암. 췌간암은 큰 췌간이 아니고 작은 췌간에서 암이 생깁니다. 이 암은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에서 콜란지오시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닥터에서 암이 생기가 아데노칼시노마가 생기가 주위를 인베이전해가 파이브로시스를 생기는 거죠. 파이브로시스 생겨가지고 이 종괴가 크가 결국 판크레아 닥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큰 메인 판크레아 덕트에서 생겨가지고 주위를 파먹어드는 게 아니고 작은 판크레아 덕트에서 생기가 이걸 주위 조직을 침범하면서 결국은 메인 판크레아 덕트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컴프레션에가 막아버리는 거죠. 이 췌간암입니다. 그래서 이 췌간암은 침윤성으로 생기니까 에코가 저에코로 됩니다. 췌장은 초음파에 보면 에코가 좀 높죠. 왜 췌장은 에코가 높으냐 하면 췌장의 애시나 사이에는 팻티슈하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가 있는데 캔서가 생기면 이 팻티슈를 리플레이스먼트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에코가 되는 거죠. 저에코 중에 우리가 올드에이지 되면 왜 그 췌장이 에코가 높아지느냐 하면 올드에이지가 높아지면 이 애시나가 아트로피 되고 애시나 사이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돼가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췌간암은 우리가 옵스트럭션을 시키고 또 췌간암은 침륜을 많이 하죠. 스프레딕 비라든지 SMA를 침범하고 또 췌장암은 CBD를
옵스트럭션 시기가 존디스를 일으키죠. 췌장암의 예후가 굉장히 나쁘죠. 나쁜 원인은 첫째는 췌장은 캡슐이 없죠. 그게 췌장을 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캡슐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암이 일단 생기면 바로 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췌장암은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암이 림파틱 덕트로 해가지고 스프레드 되어버리죠. 그래서 췌장암은 굉장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리 조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 애시나 주로. 자, 그러면 췌간암은 작은 췌간에서 생기죠. 그리고 이것은 침륜성 발육을 하죠. 침륜성 발육. 우리가 종양이 발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침륜형이고 팽창형이죠. 대체로 혈관이 적은 종양은 침륜형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죠. 보급이 충분하면 민간인을 약탈할 이유가 없죠. 보급이 없으면 민간인을 약탈하게 되지 않나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제 팽창형 종양은 대부분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이죠. 바스큘라리티 많기 때문에 추모에서 말할 때는 팽창성을 발휘하죠. 그러면 여기에 선방에서 생기는 선방세포 애시나에 생기는 거죠. 이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경내분비 종양, 신경내분비 종양은 전부 다 팽창성 발효입니다. 이거는 팽창성 발효. 종양이 커지게 됩니다. 침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종양이 작을 때는 호모지니어스하고 균질하고 경계가 좋은 저해포 병변 그렇겠죠. 이건 팽창 발휘하니까.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경계가 좋고 안에 호모지니어스한 저해포 종양이죠. 세포의 중심이니까. 그러나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크로시스를 일으키죠. 이 커지면 센터의 네크로시스, 낭성 병변을 일으킵니다. 낭성.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 우리가 이제 정상 뱃설하고 추모 뱃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정상 뱃설은 뱃설이 엔도셀이 있고 바깥에 머슬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혈관이 피가 많이 갈 때는 이렇게 뱃설이 조금 늘어나고 피가 적게 가면 줄어들고 탄력성이 있는 거죠. 추모 뱃설 어떠냐면 아주 급조 뱃설이래. 그래서 뱃설의 주위에 그 머슬이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피가 쫙 들어갈 때 추모 뱃설은 확 늘어나 버리. 그러나 정상 뱃설은 엘라스티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추모 뱃설이 많이 발달되는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은 필연적으로 럽처를 잘 일으키게 돼요. 종괴가 커지고 뱃설이 많이 발달되면 뱃설의 블라드 플로우가 많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많이 이러면 럽처를 일으키고 브리딩을 일으키죠. 또 이제 차이점 우리가 혈류의 펄서 도플러를 재보면 이 정상 혈류는 이렇게 혈류가 딱 있다가 올라가지고 서서히 슬로프를 되는데 추모 뱃설은 혈류가 어디 되겠습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레피드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 RI 인덱스, 레지스턴스 저항계수죠. 저항계수를 측정해 보면 종양혈관은 저항계수가 낮고 이거는 정상혈관은 저항계수가 일정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걸 혈관에 도플러 해보면 종양 뱃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종양 뱃설은 피가 갈 대로 확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저항이 그 바스큘라리티의 뱃설의 저항이 낮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방세포암이나 신경내분비 종양은 팽창성 발육하고
에코가 작을 때는 저에코로 보이고 경계부 저에코고 커지면 낭성 변성.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상으로서는 이 선방세포암하고 그 다음에 랑가한스 생기는 종양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형 가유도상 종류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고형 가유도상 종류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죠. SPT 합니다. 이 종양은 어디서 생긴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프리모디알 셀이라고 췌장에 췌장에 있는 세포인데 판크레아스에 있는 세포인데 원시 세포라고 했어요. 스템셀에서 좀 더 분화해가지고 완전히 분화하지 못한 원시 세포 프리모디알 셀에서 생기는 종양. 셀에서 생기는 종양이에요. 그래서 이 종양은 옛날에는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를 했어요. 솔리드 주로 젊은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젊은 여성이 생기는 종양입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종양이 작을 때는 작은 종양일 때는 솔리드하게 보이고 경계가 좋은 솔리드하게 종양이 좀 더 커지면 솔리드하고 시스틱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종양이 커지면 시스틱, 솔리드. 그래서 옛날에 이걸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종양이 더 커지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고형 성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 낭성 부분, 고형 부분. 그 다음에 이 솔리드 앤드 슈도 파피를 주면은 변연의 칼시피케이션을 잘 변연 스퀘어 젊은 여성한테 비교적 비나인 종양. 그래서 이런 종양인데 이 이제 솔리드 슈도 파피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용어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파필러리라는 말이 유두상이라는 말이죠. 파필러리 굉장히 많이 병리학 선생님 보면 만나 나오는 말이 파필러리죠. 파필러리 스트럭처. 파필러리라 하려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파이브로바스큘랄 번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세포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파필러리죠. 파이브로바스큘. 여기는 파이브로스 번들에다가 베슬이 같이 있어야 돼요. 혈관이죠. 혈관이 있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는 이게 파필러리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어떠냐면 병리학적 이 진단명이 영상의학적 소견이 아니고 병리학적 진단이에요. 요거는 이제 원래 세포가 요런 작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가 요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 세포가 요렇게 뭉쳐져 있고 전번에 어제 내는 헤파틱 아데노마처럼 요렇게 있고 여기에 혈관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솔리드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거죠. 네크로시스를 하면 슈도 파필러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필러리처럼 보이는데 파필러리가 아니다는 뜻이죠. 세포가 보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베슬이 이렇게 있는데 베슬이 있죠. 혈관이 있는데 마치 파필러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느냐 파이브러스 티슈가 없는 거죠. 무슨 데 요거는 세포가 증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결절이 네크로시스를 일으켜버려가 네크로시스 안 되고 남았는 부분이 파필러리 스트럭처처럼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혈관은 있는데 파이브러스 티슈가 없는 거죠. 그게 가짜 유두상이죠. 예. 그래서 솔리드 슈도 파필러리 튜머 젊은 여성에게 생기는 종양이죠. 그래서 이 병리학자들을 만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새로 하고 분류 새로 만들고 또 뭐 합니까? 뭐 병명 바꾸고 뭐 그게 이제 일이죠. 사실 그걸 해야 뭐 내가 있어도 마찬가지도 만날 가이드라인 바꾸는 게 일이죠.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사실 그거 하나만 할 일이 뭐 크게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해도 일을 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병명을 자꾸 바꾸습니다. 나중에 또 병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실수하겠습니다. 난성뱀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를 스캔할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심화부 횡단 스캔, 심화부 종단 스캔, 경비장 스캔, 트랜스스프레닉 이렇게 해가지고 판크레 테일을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슈파인에서나 세미레크에서 판크레아스 에피가스를 되면 리버가 보이고 아올타가 보이고 여기에 셀리악 액시스에서 스프레닉 아트리, 코먼 헤파토 아트리가 나갑니다. 여기 이제 셀리악 액시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횡단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그러면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고 난 뒤에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리버 쪽으로 옮기면 SMV가 보이고 그 위에 판크레아스 내 운신에 있던 헤드가 보이죠. 위에는 게스트로도어디널 아트리, 밑에는 스프레닉 CBD가 되죠. 그래서 초음파를 오블라이크하게 하면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 위에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보이죠. 여기 이제 횡단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종단 스캔은 심화부에 종단하면 아올타가 있고 SMA가 있고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됩니다.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SMV가 이렇게 와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토탈 베인이 되죠. 짤룩해진 우쪽이 판크레아스 내기고 위쪽이 운신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요걸 조금 더 각을 좁으면 토탈 베인이 보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포가 보이고 그 밑에 IVC가 보이고 밑에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정조항에서 왼쪽으로 옮기면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보이는데 위에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횡단상, 종단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때 구별해가지고 스크린을 윈도로 해가 보면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보입니다. 판크레아는 리트로페리토네알 오간이지만 엔더 부분은 스프린 하이룸 쪽으로 들어가가 인트라페리토널 오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고 요걸 감싸는 판크레아스 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포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탈 시스템. 자, 문맥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 스프린이 있죠. 스프린이 있습니다. 스프린에서 스프레닉 베인이 쭉 나오죠.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 IMP, 인피레 메센트릭 베인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슈페레 메센트릭 베인 만나죠. 그 다음에는 조금 올라가 시스틱 베인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리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시스틱 베인.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크레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판크레아스. 이게 판크레아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SM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SMV라고 하면 사실은 틀리죠.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합류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판크레아스가 위쪽에는 스프레닉 베인이고 뒤쪽에는 스프레닉 아트리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제 포탈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